그걸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다루는 테크니션이 자기가 클래식 음악만 했다고 클래식에 매몰돼 있어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아시아 국가의 출신인 지원군이 클래식을 기본에 깔고 클래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성장하겠다는 걸 아저씨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원군이 언급했다시피 본명 얘기해도 되나?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언급합시다. 2023년 들어와서 뉴스 보도에 보면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되는 사람 가운데 2명이 생각이 나는데 조성진 씨하고 임윤찬 씨. 이 청년 둘을 이제 지원 씨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같은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조성진 씨나 임윤찬 씨는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군은 국내에 있고 아무래도 자신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에 대한 실력, 능력,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저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저씨는 클래식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조성진이나 임윤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탄생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 뭐부터 살펴보냐면 대한민국 언론을 그대로 저는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공보기관에 불과하지 뉴스를 생생해내거나 보도할 만한 능력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근데 워낙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막 이러면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돼. 뉴스라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돼라는 입장에서 조금 깊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저는 볼 때 이 현재 상황이 오기까지의 과거를 꼭 들춰봅니다. 살펴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성진 군하고 임윤찬 군을 이렇게 보고 이미 어려서부터 학교를 이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음악을 했어요. 근데 서로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저는 뭐를 봤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러한 청년기에 어떠한 학교를 다녔었고 어떠한 콩쿠르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냐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지만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콩쿠르에 관여하는 거는 세계에서 4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유네스코가 국제기금을 통해서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금이 나가잖아. 그래서 그 콩쿠르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데 이 유네스코가 그 활동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하고 쇼팽, 퀸 엘리자베스, 또 리즈, 또 최근에 합류한 그 방클람 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자막에다 넣어놓을게요. 한 4-5개, 3-4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음악 또 그와 관련한 악기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지원금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콩쿠르를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조성진이나 임윤찬 군의 활동을 보면 얘네들은 아예 잘하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고로 조성진 군이나 임윤찬 군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의 부모,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들, 안 그렇겠어요? 이 친구들의 주변의 환경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었던 거고 지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환경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실력이 대단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대단한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잘 모르겠고 어쩌면 지원군이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조성진 군하고 임윤찬 군하고 걸어온 과정을 딱 보세요.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런 거고 국내 콩쿠르를 참가한 것도 역시 군면제 때문에 둘 다 그런 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저씨가 알고 있는 현대무용하는 친구, 발레하는 친구, 발레리노 같은 친구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 발레리스트를 발레리노라고 그러거든. 그런 친구들도 군이라고 하는 생활에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1년, 2년 묵혀버리면 이 몸이 썩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악기를 다루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서 1, 2년 썩게 되면 굳어요. 다시 복귀하거나 현재 상태로 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요. 또한 나이를 먹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젊었을 때는 1, 2년이면 충분했다라면 군대를 갔다 오면 이미 나이를 먹고 많이 몸이 사용된 상태라 현재 상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친구들의 젊은 이 고등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종 콩쿠르나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군 면제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 아저씨 입장에서는 조성진이나 이민찬이 세계적인 음악가고 대단하고 뭐 세계적인 작가들이 뭐 극찬하고 그들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동네 사람인 제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아예 해외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했구나. 군면제 받으려고 저기에 콩쿠르에 참가했구나.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은 저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친구들과 지원군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지원군한테는 저러한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나 그 주위 지인들이 미리 지원군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누굴 탓하고 그러기 이전에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주물르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약간의 복도 필요해. 그래서 좀 안타까울 뿐인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식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아저씨가 느꼈던 클래식의 음악에 대한 평이에요. 그래서 조성진이나 이민찬 같은 친구들은 환경이 좋아서 저렇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을 뿐이지 지원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됐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롤모델로 삼아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돼요. 왜?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왜? 지원군 뭐 군면제 받았어요? 아니면 국제기구로부터 콩쿠르에 참여해달라, 게스트로 와달라 요청받은 적 있어요? 그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거는 저 사람들의 생태계고 이미 만들어진 세상 속에 끼어들어서 생활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지원군의 눈일 뿐이에요. 지원군의 삶은 따로 있어요. 실제로 계속 앞에 설명을 했다시피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기금을 통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지 않고 일부 매니아층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일 뿐이에요. 근데 음악을 표현하는 장르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클래식 이후에 각국에 따라서 컨트리 음악, 재즈 음악, 레게 음악, 락, 발라드, 헤비, 펑크, 수많은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탄생이 되고 유지가 되고 오는데 저는 그런 음악들을 보면서 유심히 그 뮤지션들을 보면 15세기, 16세기 때부터 현재 2023년까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되어 오는 악기가 있고 4차 산업이 되어서 지금 웹미디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악기가 피아노가 중심이에요. 피아노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 유지되어 오는 유일한 악기예요. 그걸 지원군이 했다고. 근데 본인은 클래식을 했던 사람이고 난 클래식밖에 할 줄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래식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태계만 바라보게 되고 끊임없이 그 생태계 속에만 정보를 취합하고 내가 그 속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앞에 장황하게 깔은 거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음악이 현재까지 오면서 수많은 악기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되고 발전돼 왔어요. 근데 피아노만큼은 유일하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악기란 말이죠. 그러면 피아노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음악을 생성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악기냐라는 소리예요. 그걸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다루는 테크니션이 자기가 클래식 음악만 했다고 클래식에 매몰돼 있어요? 그럼 전혀 발전 못하죠. 악기가 변하고 음악이 변화돼 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수많은 게 바뀌었어도 피아노만큼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웹소스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도 피아노가 필요해요. 이걸 제일 잘 다루고 발전해온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이 있고 현재도 운영되어 오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유니세프가 정한 예전에 15세기, 16세기 유럽이 만들어낸 그러한 국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한 몸 바쳐 한국에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얼토당토한 소리고, 지원군이 그 나이 먹고도 나는 피아노를 끝까지 클래식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유럽을 가는 게 맞죠. 한국에서 할 것 같으면 이미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뀌어진 클래식을 접하고 운영할 줄 알아야만 하고,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군뿐만이 아니라 내가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수많은 악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악기를 다룬 사람들이 본인이 해왔던 클래식 환경만 보고 거기서 내가 도태됐으니까, 난 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발전되어 오고 변형되어 오고 성장해온 환경을 얘네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라. 4차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 클래식이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에 왔어요. 그 변화된 단계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그 테크니션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겸비했을 때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태가 다양한데 왜 클래식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본인이 나는 클래식 아니면 난 안 돼요 라고 하면 유럽을 가라고. 본국에 가서 성장하라고. 조성진이나 이문찬처럼 본국에 가서 하라고. 한국에서 할 것 같으면 변화된 클래식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접하고 그런 환경들을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 변화돼서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봐 줄게요.